자, 이어서 한 분 더 만나 뵙겠습니다. 어제 그 출마 선언 기자회견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엑스파일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질의응답에 오르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했는데 엑스파일 관련 이야기는 딱 하나만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남기는 여운은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윤석열 엑스파일을 보고 방어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던 분입니다.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의 장성철 소장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너무하세요. 저 엑스파일 때문에 부른 게 아니라 그 기자회견 때문에 부른 줄 알고 나왔는데요. 뭐 그게 그거니까. 네. 엑스파일부터 그럼 기자회견부터 여쭙고요. 네. 총평부터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는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점에서? 실제로 보면은 그냥 저녁 뭐 먹을래? 그랬을 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그냥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느냐. 좀 비유가 그렇습니까? 네, 좀 예.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되게 제일 아쉽게 본 것은 뭐냐면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분의 선언문에는요. 네. 설득보다는 감동이 들어갔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제 그 선언문을 쭉 보고 일문일답을 봤는데 뭉클하고 설레고 기대하고 이런 감동이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 규탄의 결기는 상당하던데요. 그럼요. 결기만 있었고 네. 국민에게 본인이 나가는 그러한 논리에 대한 설득은 있었는데 그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뭐 목숨을 바쳐서 내가 저 사람 대통령 만들어야지 이러한 감정적인 감동이 좀 빠져 있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고 국민이 말씀드려요. 윤석열 총장에게 감정이입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됐다 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자유니 공정이니 상식이냐라고는 어떤 이제 가치 용어들을 많이 썼는데 그 자체는 별로 울림을 못 가져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건 좀 기본 반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메인 메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큰 화두를 던졌어야 되는데 예. 글쎄요. 여러 가지 정말 설명들은 정말 잘하셨어요. 그랬는데 임팩트가 좀 부족했다. 네. 그러니까 화두. 예. 그러니까 본인이 딱 정치 선언하고 출마를 한다고 결기를 밝히면서 네. 이 흐름을 끌어가야 되는데 그거가 부족했어요. 어제 오히려 바디랭귀지 이야기를 참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근데 그거야 습관이고 네. 뭐 하나의 버릇이기 때문에 네. 차차 나아지겠죠. 저도 그냥 보면서 어지럽긴 했는데 그냥 뭐 그건 고쳐 나가시겠죠. 그러니까요.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네. 지금 뭐 옳다 그러다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네. 가치 평가를 할 사안은 아니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다만 효과는 분석할 수 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이 지켜보는 국민들한테 어떤 이미지로 다가갈 건가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건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어요? 불안정하다. 좀 긴장을 많이 했구나. 그런 이미지를 주셨어요. 좀 뭐 총장까지 하시고 그동안 준비 기간이 한 4, 5개월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동안 뭘 하셨느냐라는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네. 힘들어요. 정말 그 얼마나 긴장되셨겠어요. 네. 그래서 처음 정치를 하겠다라고 결심한 분의 입장에서 보면 네. 그냥 무난하게 잘하셨는데 대권 후보로서 네. 조금 더 임팩트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점에선 좀 아쉬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여론조사를 이제 여러 곳에서 아마 돌릴 것 같은데 여론조사는 어떻게 반영이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오르긴 오른다. 왜냐하면 이제 모호성이 없어졌잖아요. 네. 본인 출마하겠다고 하셨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서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는 분들의 마음을 살 것 같다. 그래서 컨벤션 효과를 갖고 일단은 여론조사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전망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엑스파일 문제로 좀 여쭤봐야 되니까 네. 일단 안 봤다고 하던데요. 정말 안 봤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 보셨겠죠. 왜냐하면은 제가 저한테 달라고 안 하셨고 네. 저도 뭐 드리지 않았으니까 네. 제가 갖고 있는 두 가지 문서는 보지 않으셨을 것 같고 예. 이제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요? 제가 이제 파기했으니까 이제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소장님께 그거를 전해 주신 분이 있으니까 있어요. 소장님이 파기했다고 엑스파일 원본이 지금 사라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데 어제까지 보니까 대략 그 여의도에 11가지 버전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버전이 벌써 11개가 됐습니까? 네. 어휴. 근데 이제 그것을 저한테 기자분들이 네.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확인을 해달라고 저한테 보내주는데 거기에 없었어요. 거기 없었습니까? 네. 그럼 왜냐하면 네. 이게 파일 형태로 제가 그러니까 그냥 전자 파일로 받은 게 아니라 저는 프린트물로 프린트된 받은. 예. 문서로 받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돌아다니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러면 현재로서는 보신 분이 지금 소장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윤석열 전 총장은 그 보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마타도로 규정을 했던데. 마타도라고 본인이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본인은 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소문만 들었고. 예. 이 마타도란 말은 결국에 흑색 선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인 어떠한 팩트를 가지고 하나의 의혹들을 개별적으로 윤석열 총장한테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엑스파일이 있어. 너 이게 나쁜 사람이라고 돼 있어. 네. 이렇게 총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마타도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근데 좀 제가 헷갈리는 게 안 봤다고 했는데 참모들은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또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1가지 버전. 봤으니까 저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의도에 돌아다니는 11가지 버전 중에 예. 몇 개 버전을 입수해서 봤을 것 같은데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잘 그냥 종합해서 정리한 문서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제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겠다라는 문서가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은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그러니까 있지 참모들 않을까? 입장에서는 아무튼 시중에 돌고 있는 거 다 걸어 모아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총정리 버전을 네. 뭐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11가지 딴 거 보니까 좀 허접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이 본 건 좀 차원이 다릅니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도 있고. 일단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잘 정리가 되었다는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나 궁금한 게 물론 이거는 이제 뭐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단어는 다르게 쓸 수 있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처음에는 정밀하게 조사된 부분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정밀하게 정리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같은 겁니까? 의미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 방송에서 제가 조사라는 단어를 안 썼기 때문에 너 말이 달라진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기에는 좀 억지 같고요. 박박 찢었다, 그냥 갈기갈기 찢었다 이런 식의 표현상의 차이로 정도의 차이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정밀하게 조사됐다는 이야기는 상당한 근거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로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네.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외에는 모를 만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정밀하게 조사돼 있다는 금융 정보라는 거 표현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면 우리 앵커님의 은행 계좌에 얼마가 들었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정말 앵커님밖에 모를 거 아니에요. 저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렇죠. 예, 본인도. 예, 그렇죠. 예. 그런 금액이 좀 써 있어서 그래요. 정밀하게 조사된 거다라고. 근데 생각해요. 제가 거기서 그러면 저도 이제 그 소장님의 그 이전에 인터뷰를 쭉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네. 바로 지금 금액이 들어가 있다고 하셨는데 또 계좌 추적한 결과는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배치가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계좌 추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계좌 추적을 했다면 이것들이 막 흐름들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금액이 하나가 본인 아니면 모를 만한 사항이 적혀져 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금액이라면 그럼 예금 잔액이구만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왜 여쭤봤냐면 네. 윤석열 총장이 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제시하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다. 근데 앵커님 이게 정치권에서의 의혹 공방과 검증은요 예. 법률적인 차원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네. 정치적인 차원의 문제 제기가 커요. 음. 그것이 법률적으로 위반되지 않았다고 해서 본인의 도덕적인 의혹이 해명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이죠. 여권이나 언론에서는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대선 후보 검증 차원에서 윤석열 총장과 가족들에 대해서 해명해라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나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어라고 한다고 한들 그 의혹은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공정과 정의라는 가치를 내세우셨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 7월 2일 날 장모와 관련된 재판에서 1심 본인이 결과가 나오죠.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첫 스텝부터 좀 꼬일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근데 요 점만 좀 저 추가로 여쭤볼게요. 왜 지금 제가 이걸 왜 인용을 했냐면 네. 그 소장님께서 엑스파일을 이제 처음으로 페이스북에 이제 언급을 하시면서 방어하기 어렵겠다라는 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방어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두 갈래로 해석이 가능하죠. 일단 여기서 이제 언급된 내용이 상당히 그러니까 크다 건이 이 의미가 되고 근데 그것이 그냥 그 말 그대로 공포탄이 아니라 파괴력이 있는 어떤 큰 건이다가 돼버리면 근거가 있다는 얘기를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근데 겁니다. 사실 공포탄이 소리가 더 크긴 커요. 그런데 그런데 살상력은 없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두 가지가 혼재돼서 말씀드린 건데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숫자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략 20가지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 검증을 할 때 대략 뭐 두세 가지 이런 거 해명해라. 뭐 해명 왜 못해? 막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데 하나를 툭 던지고 어느 정도 해명되면 또 하나 툭 던지고
그런 것들이 한 20가지 건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에 뭐 10억이 갔네. 여기도 숫자 많이 나오죠. 하여튼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쭉 연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반대편에 있다면 아주 그냥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 던져봤다가 반응 보고 또 저거 하나 던지고 예. 이런 식의 검증을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내용이 예. 사실이라면 예. 이거는 정말 큰 문제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이면 큰 건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 거기에 숫자가 들어가 있다라는 건 근거가 있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어느 숫자를 금액? 네, 금액. 금액은 그거는 그렇게 크게 그거는 금액을 조사하고 거기에 정리한 쪽이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윤석열 총장 측에 큰 타격을 준다라기보다는 그거는 조사한 쪽이 문제가 되겠죠, 결국엔. 그래요? 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소장님은 찢어서 버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과정에서 그 X파일 그 자체가 되든 네. X파일에 기재된 내용이 되든지 간에 다시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나오겠죠. 나온다고 보십니까? 나오겠죠. 왜냐하면은 예. 검증이라는 것은 당연히 거쳐야 될 관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지금 안 만들었었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어느 캠프에서나 아니면 당에서는 다 만들 거예요. 예. 저도 이제 당했을 때도 많이 만들어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이 그냥 X파일이라고 규정이 돼가지고 좀 자극적인 단어 때문에 논란이 됐었던 것 같은데 예. 하나의 검증 자료다. 음. 그것은 그냥 일어날 일이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뭐 이제 시중에서 이제 뭐 이야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동안 나왔던 것들에 대한 총정리 버전은 전혀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아니요. 총 정리를 해놨어요. 총 정리를 해놓은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총 정리된 의혹 중에서 개별적으로 한 20개 정도를 뽑아서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사실구명 해명이 됐다. 이것은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는 문서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 앞으로의 과정에서 다시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네. 요거 하나만 좀 여쭤 오랫동안 이제 그 정책에 몸담으셨던 분으로서 조금 전에 권성동 의원하고 인터뷰하다가 이제 그 전해드린 얘기는 압승을 지금 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위험한 발언이에요. 위험한 발언이다. 네,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이 예. 다시 생각을 하실 거예요. 예. 압도적인 압승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쪽 40%에다가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고 중도층은 30% 정도를 해서 70% 정도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겠다는 건데 쉽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선거 캠프에 있는 분들이 현재 여론조사의 높은 그러한 여론조사를 갖고 너무 자만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만과 오만이 좀 깔려 있는 것 같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성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